다음은 대한사랑 학술위원분들의 최신 연구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대한사랑 학술위원이신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복기대 교수님의 고려 국경선의 사학사라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해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사랑이 우리나라 역사 복원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정말 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 본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그 세종대왕 동상 옮기는 얘기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왜 세종대왕이라고 불렸는지 아시지요? 세종대왕은 영토를 넓혀서 세종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 문종 원년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에 굉장히 깨름직했던 몇몇 사람들은 세종이라는 칭호를 못 쓰게 하고 문종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종의 그 큰아드님이시던 훗날 문종이시죠. 문종이 아버지께서 사군육진 등을 개척한 그 공이 세종이라고 칭호를 못 붙일 이유가 있느냐 하고 단호히 거절하면서 세종이라는 그 칭호를 붙였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 왕조에서도 세종이라고 영토를 붙이는 이름은 가장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미워하는 한무제 있죠? 한상을 설치한 한무제. 한무제가 중국 역사상 첫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칭호가 붙은 것이고,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그 재위 근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머릿속에는 조선의 영토 고도 회복이었습니다. 고도 회복이었고, 그 고도 회복을 위해서 그 피 어린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종이 회복하고 싶었던 그 땅이 어느 땅이었느냐? 그 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제가 고려 국경의 사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뭐 고려 영토의 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과 진실은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진실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고려 영토는 지금 보이는 그 천리장성이 그려진 그 남쪽이 고려 영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 영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이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조선 고려 영토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은 지금 왼쪽에 보는 지도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의 국경선 지도인데 1960년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이 나오면 그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윤관 구성의 위치가 똑똑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태종실록에도 나오는데 윤관 구성은 두만강 넘어 700리에 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있고 더더군다나 가는 길이 하나 둘 몇십 리 가면 어디 있다는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뿐만 아니라 태종실록에도 나오고 저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조선의 고려 영토는 왼쪽에는 저 지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최근에 아주 묘한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은 요 공원지는 아까 그 세종실록에 나오는 요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려 영토는 국경선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원지는 여기다 놓고 고려 영토는 이래다 놓고 그래서 무슨 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만든 지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국사책에 보면 이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설이 다른 설도 기재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국사책에서 얘기하는 고려 국경선은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려 국경선 관련해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신 자료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고려도경부터 시작을 해서 요사, 금사 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기록이었던 고려도경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려의 남쪽에 요해가 있다고 나옵니다. 고려의 남쪽에 요해. 요해라는 것은 지금 발해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고려 영토가 지정됐다 그러면은 고려 남쪽에 요해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겠지요. 탐나가 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요해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송나라 때 초기 기록입니다. 송나라 때 당대 기록이고 그 당대에 송나라 때 당대에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허황종의 행정록도 있고 또 선화봉사 고려도경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만든 추리도란 지리도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고려의 국경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주, 함주 이런 글자가 나오죠. 나오는데 허황종이라는 사람이 여기 할빈을 갑니다. 금나라 황제의 그 생일 때 축하연회를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 함주에 도착을 하다가 함주에 도착을 해서 여기 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함주의 동쪽에 큰 산이 나오는데 그 산 중턱을 고려와 국경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함주가 나오죠. 잘 보이세요? 저 함주 동쪽 요쪽을 얘기를 합니다. 요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대산이 뭐냐면은 만주 시절에는 길림합달령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장백산맥이라고 그럽니다. 장백산맥 이렇게 쭉 걸쳐 있는 산입니다. 요 산 기록이 요사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사에도. 그런데 고려시대 때 역사책에도 고려사에도 실제 요 나라랑 금나라랑 전쟁했던 선을 다 요 선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요거는 최근 2000년대 중국 천령시 박물관에서 만드는 책입니다. 만드는 책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태 8년 그 요령그 지방에서 고려랑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천령이라는 지역이 지금 중국의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아까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요 지역에서 전쟁을 했고 잠시나마 고려와 요 나라는 여기에서 국경선을 했다는 기록을 2000년대 중국 책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지금 중국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천령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린 천령이가 여러분들 책에 보일 때 책에서는 다 여기를 배우셨죠? 명나라가 고려랑 전쟁을 할 때 천령을 설치하는데 천령을 다 여기를 배우셨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쭉 다 하다 보니까 천령이가 여기로 돼 있어요. 요거 어느 나라 기록이냐고요? 명사에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 때 역사를 기록한 명사에 성경통지, 대청일통지 등등 이 책에 다 천령이는 여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고려 국경선을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책이랑은 전혀 다르죠? 자, 그런데 이게 중국 동북궁정에서 쓰이는 또 지도책이거든요.
중국 동북궁정에서 그 고려시대 국경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본이 고려시대의 국경선을 왜곡할 때 가장 근본 자료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인데 이 압록강에 대한 자료가 압록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이 여기가 있고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압록강은 여기로 설정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 자료 보시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 압록강을 여기다 비정을 해놓고 나서 강동 육주도 여기다 비정을 해놓고 여기 천리장성도 여기다 이렇게 비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런 그 비정을 어떻게 했냐?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향산이라는 기록 나오죠? 향산. 여기 책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대원 일통지에는 향산이라고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역사 지리를 만들면서 이 향산을 뭐라고 하냐면 묘양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묘양산이라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묘양산을 지금의 그 묘양산으로 딱 비정을 해놓고 그 모든 역사 그 관련 역사 자료를 갖다가 지도를 갖다가 죄다 여기다가 비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비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사람과 스다소오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스다소오기치가 조선의 고구려의 국경선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조선 역사지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다소오기치가 뭐라고 썼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희다.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책을 믿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려의 국경선을 다시 만든다 해가면서 만드는 국경선이 요겁니다. 요 국경선을 좀 전에 우리 본부 이삼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 35권에 37권입니다. 37권에 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이 조선 총독 들어가죠. 오늘의 한국사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이 지도가 된 겁니다. 이 지도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최근에 고려사를 전공하시는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고려사는 하도 연구가 잘 돼 있어서 더 이상 연구를 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중세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방 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가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을 역사가 됐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역사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까지 배우고 있는 거고 실제 한국사 5000년 역사를 갖다가 축을 깨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악랄하게 조작을 해놓은 것이 이 바로 고려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조작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악랄하게 조작을 해놨느냐면은 여러분들 조선 역사 지리 책에 보면은요 그 고증을 1913년에 만드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서경이 옮겨졌는데 서경이 옮겨졌다는 기록이 없다. 그걸 봐서 바닷속 어느 섬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조작을 해놔요.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고려 역사는 너무 연구가 잘 돼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는 논조로다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갖다가 하나 둘 긁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니까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심한 공격이 왔는데요. 공격 오는 거예요. 오는 거고 그냥 방어하는 사람은 공격을 해도 그냥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이 났던지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해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좀 당한 그런 시점인데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천리장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리장성 여기라고 쭉 했죠. 물론 천리장성이 여기라고 했던 거는 일본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량회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제가 천리장성이 쌓여졌다는 이 지역을 쭉 가봤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해발 1000m가 돼서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을 해발 1000m 되는데 왜 거기다 성을 쌓아요?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다 산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성을 쌓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 거의 안 살거든요. 거의 안 살아요. 저는 여기는 안 가봤는데 이쪽은 아주 세세히 들락달락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고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압록강 얘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 압록강이 녹자고 요 녹자고 다르죠? 요 압록강이랑 요 압록강이랑은 중국어로 읽어도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성조가 달라져서요. 그래서 뜻도 이 두 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두 강이 요 압록강을 갖다가 중국 사서에는 여기를 갖다가 다 요 압록강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사서에는 다 여기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서에도 그렇게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천리장성 관련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천리장성 여기 되면은 강동 육주소 여기로 와야 됩니다. 맞지요? 요거 논문으로다가 다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고 3, 4년이 지났는데 고려사 전공자나 중세사 전공자, 우리나라 각 대학 사학과의 중세사 전공자 다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의 중세사 전공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편의 반론 논문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한 편도 못 봤습니다. 아마 그 지금 상황으로는 그 올해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4월 달까지 나온 자료를 봤을 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무슨 연구에 잘못이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벌떼같이 해서 난리가 났을 건데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헌에 관한 기록입니다. 문헌에 관한 기록. 자, 그럼 우리 고고학적 자료 하나 볼까요? 요 탑 아마 그 요번에 중국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가보실 것도 같아요. 여기를 가보실 것 같은데 이게 요나라 때 탑이거든요. 요나라 때 탑 동쪽 라인입니다. 요나라 때 탑이 동쪽 라인인데 여기에는 요나라 탑들이 다 있어요. 이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제자가 요나라 탑을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요 라인을 동쪽으로는 요나라 탑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나라 탑이요. 그래서 근데 요 라인을 딱 봤더니 문헌 자료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거는 고려랑 요나라 금나랑 국경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 제자애가 그 논문을 계속 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현장을 계속 답사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데리고 다니니까 나중에 하는 말에 교수님 요 라인이 요나라랑 고려랑 국경선 같아요. 그래요. 그러길래 그래서 네 눈에 그렇게 보이냐? 그러길래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나도 그렇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논문에다 넣을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다가 그 논문에다 이 내용 넣었다가는 중국 가서 그 쫓겨난다. 넣지 마라. 그 친구 이제 교수가 취직이 됐는데 저한테 메일로도 한 번 왔더라고요. 이거를 넣을까요 말까요 넣지 말라고. 너는 순수하게 고고학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고려 국경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던 고려 국경선 지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요 탑만초라는 탑이라는 그 탑을 가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에서 들어오면은 첫 번째 보는 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탑 있죠. 요 탑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요 탑이 그 기준점이 되는 건데, 요 탑을 이제 요 탑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연산관이 나오고
봉황성이 나오고 압록강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시민 역사학입니다. 시민 역사입니다. 그전에는 제야 역사, 주류 역사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시민 역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역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학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모든 자료들, 사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했던 것들을 나중에 비정을 해보니까 맞았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갖다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시민 역사학, 이 말을 쓰면서 시민 역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여러분들 제야사학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시민 역사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는 4월 11일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대한사랑에서 7회에 걸쳐서 서울, 부산, 광주, 전주, 대구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 제가 많은 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또 그걸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회 강의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오늘 종합 이렇게 하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 주최자에서 오늘 꼭 참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루 체류비를 주면 내가 참가하겠다고 그래서 참가를 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안경전 정도사님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우리 박정학 선생님, 또 박계옥 선생님, 이창구 선생님, 그래서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이 주최자 측에다가 체류비를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보람되고 이렇게 큰 모임이라서 너무 저 자신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저 자신이 강연을 하면서 저 자신이 의식화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강단 사학자들이 소위 한단고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펴낸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복기대 선생님 같이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할 실력도 없고, 한마디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외람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투에는 이 보병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 포로서 한포 사격을 하는, 한마디로 원격 지원하는 이 포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기대 우리 교수님은 아주 최전방에서 역사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저는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멀리 원포 사격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 책을 읽어본 결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리 환단곡에 나오는 역사 내용이 전부 이제 위서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에 관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의 그 내용들을 알고 또 역사를 다루는 방법, 역사 철학도 이제 배워서 압니다. 제가 1981년도에 환단고기를 처음 접했을 때 느닷없이 국내 학계에서는 이게 위서다, 한마디로 전혀 볼 가치가 없는 책이다, 이런 것이 또 미국의 저의 귀에 들려와요. 근데 그때 그 강단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신학하는 저로서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학에서는 이미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 이것이 100년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진짜가 없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예수에 관한 복음서,
이 기록들이 하나도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저자도 불명하고 불분명하고 시대, 장소 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100년 동안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이 위선을 극복하는 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위선 논쟁은 기독교 안에서는 끝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학계에서는 느닷없이 지금 와서 위선 논쟁을 벌이니까 저는 이러한 그 신학에서 배운 확신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환단고기에 대한 할 일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우리의 역사적인 문헌으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는데, 세 권 다 해서 뭐냐면 이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그 환빠들이 뭐냐면 전부 수구 꼴통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가짜다. 아마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 환단고기 이 지지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한국의 그 보수 전통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고, 또 보수 척에 서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건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네 가지로 정리한 건 아까 그 복기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이 조선 500년 동안의 유교, 고려 500년 동안 여러분 불교, 그다음에 일제 35년 동안의 일제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교에 의한 사관, 불교에 의한 사관, 일제에 의해서 생긴 사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유교 사관에서 쓰여진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불교 시각에서 쓰여진 게 삼국유사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일제 36년, 35년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제 식민지 사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강단 사학자들을 여러 우리 한국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사관 가운데 하나로 공식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빨이 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민족 사관에, 고유한 민족 사관에 의하여 쓰여진 그런 역사관은 뭐냐, 그런 책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자연히 그래야 네 번째로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바로 우리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한사랑이 난가, 우리 민족 고유한 전통은 선도 사상이고 신교 문화하고 랑가 문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랑가 선도 문화에 의한 사관에서 써진 그 책이 뭐냐, 그런 사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환단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여러분 유교 사관에 쓰여진 삼국사기가 엄연히 역사책으로 있으니까 일제심 강단 사학자 그것도 여러분 그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여러 개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부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저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뭐 이제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가 그 성경의 위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뭐냐면 위서 논쟁이 없은 적이 없다, 없었던 곳이 없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 놀라운 일이란 건 뭐냐 하면, 왜 이 종교 철학 이 역사 속에서는 놀랍게도 계속 이렇게 위선 논쟁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뭐 제가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 속에서도 이런 위선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냐면 플라톤의 대화로, 그 플라톤이 썼다고 하지만 그건 플라톤이 내용이 아니고 전부 소크라테스의 글을 전부 플라톤이 뭐냐면 자기 것인 걸 갖다가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의 위서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약 성서 창세기가 처음에는 전부 이 모세오경이 썼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해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죽는 얘기를 갖다가 자기 글에다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모세보다도
훨씬 오래된 얘기가 모세오경에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광단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갖다 트집다는 가장 큰 이유들이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구약성서, 창세기 그 이후의 모든 책들이 그 원래의 저자 이름하고는 완전히 딴판 후대 사람들이 쓴 글이다 하는 그거예요. 그보다도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신약 성서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있지만 그 가운데에 마태가 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according t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한 그 사람에 견주어서 본 책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 문명사적으로나 어느 역사나 전통 속에서 다 이런 위서 논쟁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모르고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구태여 뭐냐면 우리 문헌만 가지고 그걸 위서 논쟁을 벌리냐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 강단 사학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그 갇혀 가지고서 좁은 시각에서 이 문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면서 그 문헌을 보는 견해가 달라왔는데 그것에 한 가지만 가지고 집착하면서 그걸 위서 논쟁을 벌리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 강단 사학자들이 벌리는 이 위서 논쟁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시대에 어긋난 나는 이 한마디 말로 촌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촌스럽다고. 그런 식으로 위서 논쟁을 벌리는 것은 이 전체 세계 문명사회 흐름과 세계관을 보는 역사관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 걸 모르는 그 촌뜨기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저를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보고 촌스럽다 하는 것이 제일 듣기 싫기 때문에 제가 강단 사학들을 촌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쁘다 소리는 들어도 촌스럽다 소리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환단고기를 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제가 이 네 가지로 지금 강의를 다니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호응각축론이라는 것이다. 여기 또 우리 이 소위 이 환단고기를 찾는 분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당군을 또 신하라 그러면 또 입에 거품 불고 막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100권보다도 신화 한 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왜 모르세요? 이것도 신화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도 일본 사람이 심어준 거고 신화의 가치를 모르는 이것도 촌스러운 짓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굉장히 가슴이 찔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꾸 당군을 갖다 신화라 하는 데에서 거부감을 갖는 거. 여러분들 그 시도 있습니다. 역사보다도 신화가 더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신화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이 당군 신화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서쪽 백인 코케시안과 그다음에 이 동쪽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크게 이 지도로 나눌 때 이렇게 동서를 나눌 때 이건 마치 우리 뇌를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우리가 좌방구를 나눌 때 왼쪽 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만 오른쪽 뇌는 상당히 정서적이고 상당히 이 내면적 사고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희한하게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마치 우리의 뇌와 같이 이렇게 우랄 산맥 고 이렇게 나눌 때에 저쪽 백인들은 상당히 호랑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이 동쪽 우리 몽골리안들은 이 곰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바깥으로 외향으로 나아가면서 과학적인 합리적인 지식을 발달시켰고 우리는 뭐냐면 내면적이고 상당히 이런 그 명상적인 이런 세계관을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볼 때에 환단고기를 볼 때 최초의 이 문명 충돌 저는 그걸 좌뇌와 우뇌 충돌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명 충돌로 본 뇌 이론이라는 제가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최초의 문명 충돌은 문명 갈등은 바로 이 동쪽에서 건너간 슈메리안들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문명을 건설한 거.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쪽 지금 서양 그 코케시안 백인들의 시조인 아스리아에 의해서 우리 슈메르 제3 우루 왕조가 결국은 BC 한 2000년경에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몽골리안과 저 백인 호랑이와 고문명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질 때 그 이후로 오늘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 문명을 보는 시각이 나타난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때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그러니까 또 다시 징기스칸이 또 서쪽을 가서 아주 휩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바로 우리 시대라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저 코케시안 백인들이 이 아시아 몽골리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한동고기를 읽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 몽골리안, 아시안의 자존심, 한마디로 말해서 저 서양 문명이 저지르려고 있는 잘못된 병폐를 우리 동양 문명으로 고치고 시정해주는 이런 커다란 웅비하는 호응각축론의 시각에서 바로 그 문명사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전국 다니면서 다 보여준 화면입니다. 저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성우 선생님하고 2003년도 그때 뭐냐면 인민문화공전에서 북한 학자들하고 남한에서 올라간 당군학교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 학술 대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당군학교는 그때 제가 이제 당군학교 회장을 했는데 이 장면은 그 전에 2001년도 6.15 1주년 행사를 금강산에서 할 때 그때 제가 그 김일성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사회과학 교수들 막 뒷다리를 잡고 도저히 환단고기 문제가 남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발표하자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서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교훈사원은 참된 역사이고 고고학적으로 모두가 증명이 되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학자들이. 그리고는 그 인민문화공장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역사박물관 앞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바로 그 환인 8대, 환웅 18대, 당군 49대 그 역사 이 연대표를 그대로 적어놨고, 그다음에 당군릉을 가니까 조성이 보셨잖아요. 당군릉 양옆에 그 전부 다 조각상을 내었는데 그게 바로 환단고기에 의한 당군의 그 아들들의 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에서는 이 환단고기 규훈사를 진짜 역사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환단고기는 결코 태극기 부대나 우파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북한의 주체 사정을 하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문익환 목사라든지 박순경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양 목사님이나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서 몇 년 살거나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서 뭐 읽고 나온 게 말이에요. 한동국이 천부경 3일 증거를 읽고 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희경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얼마나 앞장서 통일하는 좌파입니까? 그렇지만 이 양반이 지금 자기 남편과 함께 이런 환단국이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환단고기는 그야말로 남북이 정말 같이 우리가 같은 뿌리로서 내릴 수 있는 책이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통일을 내다볼 때 이 환단고기야말로 남북을 갖다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의 좌파와 우파를 갖다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역사책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념적으로 이 환단고기는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한 건 이제 호응각축론의 시각에서 본 거고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 개의 종교는 불교니 기독교니 하지만 크게 나눌 것 같으면 인격 신관과 비인격 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인격 신을 강조하는 종교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복을 내려서 건강을 주셔서 빌 때 들어주시는, 사람과 똑같이 이걸 인격 신관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우리 동양 쪽으로 올 것 같으면 그런 뚜렷한
내가 빌고 기도하는 그런 대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화, 도나 깨달음 이런 걸 강조한다. 이게 두 가지가 인격 신관과 비경제 신관이 두 가지가 아주 양립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스리랑카에서 막 폭탄도 터지고 지금 막 그 IS 같은 이런 종교 집단들은 강력한 인격 신관을 믿는. 그래 가서 막 아프가니스탄 가서 막 그냥 불상을 갖다 폭발을 시키는. 따지고 보면 모든 갈등의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인격 신과 비인격 신의 갈등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인격과 비인격이 음양오행의 상승상극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인격신과 비인격신, 남성신과 여성신이 어느 하나가 억압하고 억누른다 해서 절대로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냐면 음양오행에서 억누르면 저 반대쪽에서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상생상극하는 관계, 신관도 그런 상생상극 관계에 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신관을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 한당곡이다 하는 거예요. 삼성기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세요. 장엄한 종교사관이 나옵니다. 거기는 구구절절히 기독교 같은 그런 강력한 인격 신관을 강조하는 반면에 불교의 문화도 같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신관도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환단곡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곡이라는 책이 결코 강단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역사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종교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역사책이 아니라 해서 버린다면 이 귀중한 정신적인 종교적인 유산을 함께 버린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이 환단고기의 종교관, 신학관은 그것은 기독교와 불교, 다른 종교를 갖다가 하나로 아우러서 인코러스 할 때 있는 그와 같은 경전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라는 책은 과거와 현재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문명 사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호모데우스. 이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학에 있는 그 젊은 교수가 쓴 뭐 지금 교보 문고 갈 것 같으면 그냥 그것은 몇 개월째 그냥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베스트셀러 이렇게 선반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 그냥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데우스가 나오고 21세기의 21가지의 제안 이 세 가지 책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 호모데우스라는 것은 인류가 호모 일렉투스 이렇게 직립보행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피엔스가 우리가 사피엔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피엔스들이 현재 우리 사피엔스들이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사라지면 그 이전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 나온 존재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이렇게 강연 들으러 이렇게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칩을 갖다가 서로 꼽아 놓으면 서로 뭐냐면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는 걸 다 알 수 있고 뭐 부부간의 성관계도 이제는 뭐 결혼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인류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따위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심성을 가지고는 이 지구에 살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예, 이거 사라져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사라져야 돼요. 이런 못된 인간들 나라 보세요. 그 어떻게 강한 나라라 해서 약한 나라가 막 쳐들어가서 짓밟고, 예, 어떻게 좀 잘 산다 가지고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착서 빼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꼴 보고 살 수 없어요. 나는요. 정말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호모데우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분통이. 그러면 호모데우스가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멀리 있어도 서로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만날 필요가 없이도 서로 저 사람이 누군가 다 아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선이나 신선. 아시겠죠? 신선 문화예요. 신선 문화. 그게 바로 환단고기에 그려놓이는 아까 낭도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스타워즈라 하는 그 영화의 끝장면이면 요다, 제다이 그게 뭡니까? 바로 앞으로 미래 인류가 나타난 이 상상이라는 것은 바로
신선과 같은 존재라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건 뭐 이거 호모데우스를 제가 이제 몇 차례 읽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단국에 그려놓여 있는 그 인간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선도문화, 낭도문화, 이것이 바로 뭐냐, 인격신과 비인격신, 모든 몸과 마음의 갈등 이런 걸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상, 세계관, 문명관이 이 환단국에 그려져 있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를 말 못하면 또 우리 신학을 공부해서 설교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가 학술 강연이 아니고 많이 설교처가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대한사랑의 이런 행사가 우리 역사인에게 엄청난 긍지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사랑의 이 역사 찾기 운동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꼭 해야 될 일,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